4월 2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3,830만원. 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런데 이 이면을 잘 살펴보면 의도적이다. 계속 상승 나오는 과정에서 개인을 털어나가면서 상승을 시켜나간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볼게요. 일봉인데요. 자, 음봉이 터지면서 밀렸죠. 자, 그런데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이동평균선에 맞고 물량을 잘 소화 중입니다. 계속 강하게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 98%를 점유하고 있었죠. 이걸 털어버리고 결국 다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겠다. 명분은 뭐였죠? 영국의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 자, 그러면 이 이면을 살펴보죠. 뭘까요? 계속해서 시장은 올린다. 다만 개인들이 여기 합류하지 못하도록 털어가면서 올려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답은 나와 있죠.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간다. 비트코인 빠져봐야 3,820만원. 얘는 이미 그래봐야 1번 라인 돌파한 지 한참 지났습니다. 이더리움도 좀 빠졌죠. 윗꼬리를 좀 요 이동평균선에 맞고 윗꼬리를 달았죠. 정확하게 이 저항대에 맞고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이 저항대에 맞으면서 밀렸던 명분은 방금 언급드렸던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 이상,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 롱 포지션에 대한 정리, 이거였죠. 중요한 건 그냥 흔들기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계속 상승한다. 오히려 그 확률이 점점점 높아졌다 보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들이 여기 탑승하기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 흔들어 가면서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알트들은 좀 더 많이 빠졌죠. 이더리움 또한 258만원. 음봉 폭이 좀 크죠? 떨어지면 바로 여기 매물대, 전 매물대에서 지지받고 물량 소화 과정 갖추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XRP도 영향을 좀 받았죠. 월봉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면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캔들상 박스권에 있다. 비트코인이 빠진 폭보다 알트는 빠진 폭이 더 컸어요. 얘가 빠지면 지속적으로 매입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왜? 의도적인 흔들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됐나요? 이미 물가는, 거기다가 영국 물가,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중심이죠. 물론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브렉시트를 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보통 물가는 유럽 전체의 물가, 그리고 미국의 물가, 전반적으로 현재 전 세계 물가를 공유해서 보겠지만 뜬금없이 영국의 CPI가 나와서 갑자기 시장을 흔들어야 된다.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5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이슈는 지나갔다. 단지 이걸로 인해서 시장의 흔들기만 조금씩 흔들면서 개인 투자자가 합류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월봉 기준으로 볼게요. 자, 여기 상승 나왔던 거 있죠? 자, 이때가 개미 무덤, 이때가 가장 매입하기 좋은 시그널, 이때가 바로 FTX와 DCG까지 흔들었었죠. 시장이 망하는 줄 알았죠? 이때 빤스까지 들어갈 때. 제가 요즘은 빤스라는 말을 안 듣죠? 빤스까지 팔아가지고 들어가야 될 때라는 말을 이때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떨어질 때마다 모으십시오. 알트코인 기준으로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 다 못 올라갔죠? 올라가봐야 상승폭이 비트와 이더폭 되지 않습니다. 고로 걔네를 지속적으로 모아가시고요. 이 들어와 있던 여기 물량이 누구죠? 바로 선수들입니다. 이들이 털고 나가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더 끌어올린다는 게 보입니다. 제 기준으로. 바로 여기에요. 그쵸? 이 라인 기준이니까 차트를 확대해 봤습니다. 자, 여기죠? 빠지고 나서 들어왔던 애들. 요거, 여기 물량. 자, 상승, 물량 소화, 상승, 물량 소화. 훅 꺾였죠? 다시 상승, 물량 소화. 그리고 다시 박스권 상승, 물량 소화하면서 상승으로 갑니다. 현재 이들의 대부분의 자금은 선수들입니다. 개인들이 계속해서 아직은 합류하지 마. 즉, 이 이면엔 뭐죠? 조금 더 끌어올린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본다. 계속해서 미친듯이 끌어왔다면 그 기간이 짧을 수가 있었겠죠. 따라오는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 중단과 함께 우크라이나 또는 코로나 또는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비트코인 현물 ETF, 이 부분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와 이더는 1번 라인을 돌파하였죠.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빠질 때마다
모아가고 싶은 분들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먹을 게 많이 남아있죠. 다만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이더리움 하락폭이 더 컸죠. 그러면서 알트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얘네는 올라간 것도 많지 않은데 영향을 더 크게 받았죠. 그래서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탐욕의 시대가 돌아오면 바로 얘네의 시간이죠. 물론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시가총액을 띄우겠죠. 2023년도 말입니다. 이게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은 2024년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에 대한 대비입니다. 시나리오 2는 그냥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드월렛에 저장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묻어둬라. 이 시장은 시장 규모만 1000배 이상 커진다. 자, 이 두 가지 흐름으로 하면 마음이 참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서 쓰면 되겠죠. 디지털 유로, 국가 통제 은행 역할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가 통제하는 역할을 더 강화하게 시켜서 만든 게 디지털 유로이자 블록체인입니다. 탈중앙화가 아닌 보다 완벽한 중앙화, 보다 완벽한 C8 이후에 탄생한 게 블록체인. 즉 회계장부를 중앙으로 몰아넣고 그들끼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유통 단계를 축소해 나가는 바로 직거래, 바로 귀에다 바로 꽂아버리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지난해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디지털 유로 설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가을 디지털 유로 연구 단계 결과를 검토한 뒤 프로젝트 실현 단계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또 모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유럽에서 2026년 안에 디지털 유로가 상용화될 전망이다. 2025년 중요한 기준점이죠. 이게 2026년이 될지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2025년은 정말 중요합니다. 디지털 유로의 전면 상용화,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 전량 해지, ISO 2002에 대한 도입, CBDC에 대한 상용화,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죠. 에코프로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에코프로 PM. 5년 전에 전기차가 정말 그때는 적었었죠. 지금은 전기차가 조금 상용화가 됐죠. 그러나 아직까지 먹을 게 많이 남아있죠. 시계추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CBDC 2023년도이죠. 2025년도에 상용화가 되고 좀 사용화가 됩니다. 그러면 XRP의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 미래가 오기 전에 더불어 디지털 유로는 디지털 파운드 재단,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유로 협회, 그리고 리플, 그리고 액센추어, 스위프트로 가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미 답안지는 여기 나와 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앤드리슨 호로이츠 보고서, 암호화폐 산업 후퇴 없는 성장 주기 반복한다.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바로 마크 앤드리슨. 이가 얼마나 미래를 읽는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즉 미래를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자, 여기 나온 보고서에서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 앤드리슨 호로이츠가 보고서 2023 스테이트 오브 크립토에 대한 걸 발간을 하고 산업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제시했다. 이들의 눈을 주시하시고 컨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 방송 또한 여러분들이 필터링 해나가시면서 본인의 것으로 소화를 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가진 정보와 과거에 대한 지식과 또한 본인이 새로운 것을 습득을 해서 본인 거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제 방송을 소화했다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내 말이 맞다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잡스가 그런 말을 했죠. 독서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늘 사색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늘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요, 웹 1.0, 웹 2.0, 웹 3.0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암호화폐 산업은 실패했는가? 거시 환경이 시장이 위축되고 성공적인 많은 플레이어들이 무너지면서 바로 던진 질문은 암호화폐 산업은 실패했는가? 이에 대해 앤드리슨 호로이츠는 산업은 여전한 성장 주기를 반복하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은 후퇴 없는 성장 주기를 반복한다. 제가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이 시장은 1000배 이상 커진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아라. 그리고 가격이 폭등하면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게 바로 시나리오 2. 원하면, 그리고 돈 필요하면 찔끔 팔아서 쓴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앞으로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질 때마다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 대상은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과 XRP와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해서 각 섹터별 1등을 끊임없이 수백 번 언급을 드렸죠. 걔네의 가치는 미친 듯이 성장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셔라. 자,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후퇴 없는 성장 주기를 반복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단순 원장이 아닌 컴퓨터 기술로서 소프트웨어 혁명이죠.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을 넘어서 컴퓨팅 플랫폼으로서 차세대 인터넷인 웹3 혁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인터넷 혁신, 웹3 불가피한 미래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웹 1.0은 바로 서핑입니다. 바로 마크 앤드리슨, 여기에 웹 브라이저에 대한 넷스케이프의 주인공이죠. 인터넷의 혁명을 시계추대로 보고 있었던,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인터넷 혁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웹 1.0은 정보를 소비하는 웹 서핑이죠. 그리고 웹 2.0, 정보를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보를 직접 생산하게 되는 소셜 네트워크를 대변하는 바로 웹 서칭, 그리고 웹 3는 바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문명의 중심에 XRP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웹 1.0, 웹 2.0, 자, 그리고 더불어 웹 3.0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현되고 있다. 더욱 발전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네트워크 참여자와 네트워크 가치를 공유하며 커뮤니티의 주도권을 돌려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더 완벽한 CPU와 완벽한 중앙화를 위한 과정에 있다. 인문학적인 요소가 사람 기준으로 기술을 해석할 수 있어야 이 그림이 보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함께 바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애들이 탄생하게 되죠. 인스타그램 이런 애들 말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소셜 네트워크 대변이 될 거고요. 웹 1.0은 바로 여기 마크 앤드리슨, 얘가 주인공이었다. 당연히 월드 와이드 웹3 컨소시엄을 지금도 이끌고 있는 인터넷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정도로 미래를 예측해내고 기술적인 그런 미래를 보는 능력, 안목이, 눈이 뛰어난 사람이죠. 바로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건 앤드리슨 호로이치에서 바로 리플과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분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은 눈으로 또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먼저 마크 앤드리슨, 바로 이 사람이에요.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며 기업가이고 투자자이다. 마크 앤드리슨은 최초의 상용 웹 브라우저인 모자이크의 공동 개발자이며 넷스케이프의 공동 창업자이며 글로벌 벤처 투자 회사인 앤드리슨 호로이치의 공동 창업자이다. 그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그룹폰, 스카이프, 진가, 포스케어, 오클러스, VR, 깃허브 등 수많은 벤처 기업에 투자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1994년에 제1회 월드와이드 웹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명예의 전당 6명 중 1명으로 뽑혔다. 어마무시한 인물이죠. 이제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에 포함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죠. 제가 기존에 언급드렸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그 이면을 보면 바로 미래를, 과거를 예측해내면서 앞으로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분 또한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쵸? 현재 인터넷 혁명의 중심에 있고 블록체인 혁명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초기 파운더 또는 초기 엔젤 투자다 또는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 있죠? 베리 실버트. 자, 위에 보면 또 뭐가 있죠? 밑에 앤드리슨 호로이치가 바로 들어가 있죠. 이 시기를 볼까요? 언젠지 2013년 4월 11일입니다. 오래됐죠? 10년이 된 일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그들은 밑그림을 그려오고 있었다. 그들끼리. 자, 벨라루스 연내 CBDC 발행 여부 결정한다. 친암호화폐 국가로 포함되는 벨라루스가 CBDC 발행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벨라루스 국영은행 총재가 연내 CBDC 발행 여부 이 부분을 연말까지 논의와 협의를 거쳐 디지털 루블화 도입에 대한 가능성 및 타당성을 평가 이를 결정지을 것이다. 디지털 루블, 러시아와 밀접하죠. 벨라루스는요. CBDC를 도입하려면 민법, 민간에 관한 법,
은행, 금융, 전부죠. 세법, 세금에 관한 법, 국가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 모든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CBDC를 도입해서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네요. 지금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며 다가오는 직접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디지털의 세상, 이미 디지털 루블은 리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벨라루스는 러시아 언어와 벨라루스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여기 보이시죠? 루카센코 대통령 합병 또는 이 부분에 과정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시차로 현재 두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딜레이 되는 것처럼 보이나 현재 디지털 루블을 도입하려고 결정지으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자, 중국 국가 간 CBDC 실사용 테스트 완료. 자, 디지털 루블은 뭐죠? 러시아, 중국 무역에 디지털 루블 활용 계획을 갖고 있다. 이미 작년 9월 27일 날 언급이 되었죠. 시간이 좀 됐죠? 중국 국가 간 무역 거래에 CBDC 실사용 테스트를 완료하였다. 러시아, 중국 무역에 디지털 루블을 활용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벨라루스 또한 디지털 루블을 도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 러시아가 스위프트 망해서 배제가 됐죠.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됐었죠?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스위프트 배제에 주목받는 중국, 러시아 위안 직거래, 루브라와 위안의 직거래를 활용했죠. 그리고 중국판 스위프트 CIPS 활용도 커질 듯 스위프트 대안 못된다 평가도 있으나 루블 폭락 중 위안화 초강세, 루블화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으나 엄청난 강세를 그렸습니다. 5년의 그림인데요. 폭락하고 바로 회복했어요. 초강세에 이르고요. 지금 안정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루블화는요. 그리고 무역 결제에 위안화와 루블화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무역 거래에 바로 CBDC를 사용하겠다. 이 CBDC는 리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CIPS, 중국 중심의, 러시아 중심의 결제망, 인도 중심의 결제망, 중국 중심의 결제망,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된다. 스위프트 1이 끝난다. 물론 공존하겠죠. 1과 2세대는. 어느 일순간 공존하다가 결국 2세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국제 표준인 ISO 20022, 그리고 여기 심장에 XRP가 있습니다. 이걸 다 연결시키는 리플 네트워크. 결제망은 하나로 연결되고 결국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 심장인 XRP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